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연속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이족과 황하 문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큰 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중국 학계에서는 산동성에 뭐 귀하와 수라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유역에서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동이족의 선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고대사학자들이 아주 골치 아픈 주제가 동이족의 유적은 많은데 자기들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화족, 한족의 유적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다 화이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중화라고 보고 나머지를 이로 보는 화이관인데 이 동이의 역사 유적은 중국 전역에 수두룩한데 화의 역사 유적이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화의 유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국의 역사를 뿌리를 찾아보면 삼황, 그 다음에 오제, 그 다음에 하, 은, 주, 보통 이렇게 이 하은주를 갖다 3대라고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이 은나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로 상당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이 맞다라는 거를 전 세계 학계가 다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하남시 그 안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옛날 은허예요.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이 상나라가 지금의 하남성 은허 유역의 천도에서 거기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 수도를 따가지고 은나라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은나라는 실제로 존재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00년부터 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라는 아직까지 실제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유적유물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중국에서 이 하나라를 실제 존재했던 나라로 만들려고 온갖 이 국가 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역사 조작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은나라는 이게 동이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재 역사 공정을 여러 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프로젝트를. 그 프로젝트의 컨트롤이 뭐냐면 현재 지금의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는 그 중국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화이관에 따라서 중화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은나라부터 존재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건 뭡니까? 동이족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실제하지도 않았던 하나라를 갖다가 진짜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연도까지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크게 중국의 고대 문명이 이쪽이 바로 황하 동이 문명권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발해니까 발해와 요하 부근의 요하 문명권인데 요하 동이 문명권인데 그러니까 한족이 없는 게 한족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결국은 이 동이족 역사를 중국사로 포함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저 산동성 남부에 임기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임기시에 이 동이문화 박물관을 커다랗게 져놨어요. 커다랗게 져놨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동이족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서기전 6500년경에 형성된 산동성 임기시의 후리 문화를 최초의 동이족 문화로 보는데 그리고 이 동이족 문화가 여러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용산 문화까지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 세계 4대 문명 해가지고 막 외웠죠. 뭐 이집트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황하 문명, 막 그러면 세계 4대 문명을 외웠는데 그 황하 문명을 중국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문명의 핵심이 용산 문화인데 그 용산 문화가 바로 서기전 2000년경에 용산 문화가 뭐냐면 이게 동이족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민이 이 동이 문화를 중국 문화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아무리 연구해도 중국 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법들이 나오냐면 이 동이족들이 쭉 있다가 나중에 주나라 시기 때 한족으로 편입됐다.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 웃기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하와족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설명해야 편입이 됐는지 뭔지 설명을 하는데 하와족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설명을 못하면 편입됐다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화라는 뭐 중국 학자가 이하선후설이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원래 중원에는 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저 중앙아시아나 저런 쪽에서 하가 건너왔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중국사는 있냐 없냐 역사 연구하다 보면 이 분야에 반드시 가닿게 돼 있어요. 중국사가 있냐 없냐. 동이족사는 다 있는데 한족사가 하와족사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저희가 더 깊게 생각하고 토론해 봅시다 해서 중국 고고학의 아버지 양사영의 삼첩층 문화라는 걸 설명을 해놨어요. 이 양사영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이제 흥미가 있는 인물인데요. 양사영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이 중국의 양계초라는 인물이에요. 그 서세동점 하던 시기에 양계초라는 이제 계몽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사람인데 이 양계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사학, 새로운 역사학이라는 것을 주창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사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학이란 건 뭐냐. 학문 중에서 가장 깊고 넓은 것이다. 그리고 역사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애국심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은 뭡니까? 애국심이 아니라 매국심의 원천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독도를 끝까지 그려오려도 안 그리고 중국과 싸움이 되면 중국 편을 들고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그게 뭐냐면 한사군 낙랑군이 북한 강역이었다라고 그 주장하는 걸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고 지금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움이 되면 중국 편을 드는 이 매국의 역사학이 현재 이 대한민국 희칭 뭐 주류라 그러는데 이들은 뭐 주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역사학을 빙자해서 일본과 문제가 생기면 일본 편 들고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중국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시진핑이 그런 망언을 했는데도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죠.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유일하게 순국선열 유족회가 있는 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시진핑 망언 규탄 학술대회 연구 외에는 제 기억에 별로 시진핑이 한국사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하는데 답변은 못했죠. 그런데 역사학은 말해 애국심의 원천이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서양세가 밀려 들어오는데 자기가 서양을 연구해 보니까 서양이 저렇게 발전한 핵심의 반은 전부 다 역사학이더라 라고 하는 게 양계초가 신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계초가 자기 아들인 양사영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이 양사영이 미국의 하버드대에 가가지고 고고학을 연구해요. 귀국해 갖고 오는데
그 양사형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전야 고고학, 그러니까 전야 들판이란 이야기죠. 전야 고고학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하버드에서 배운 이 고고학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실제 발굴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30년에 귀국하고 나서 중앙연구원 역사어원 연구소에서 각종 유적 유물을 발굴하는데요. 이 양사형이 1934년에 삼첩층 문화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이 삼첩층 문화가 뭐냐면 앙소 문화와 이 용산 문화와 상문화, 이 상문화는 바로 은나라, 은과 같은 문화죠. 이 은문화가 서로 계승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상나라, 은나라는 뭡니까? 동이족 국가죠. 그런데 앙소문화에서 시작해가지고 앙소문화가 용산문화로 이어지고 용산문화가 상문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용산문화가 바로 중국 황하 문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국은 중국의 고대 문명은 전부 다 동이족 문명이고 동이족 상나라, 은나라로 이어진다 라고 양사형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여는 은나라, 바로 이 은나라, 상나라 정월에 이 국가 제사를 지냈다고 이 삼국지나 후한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다 보면 항상 뿌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 제도가 언제 시작됐을까? 예를 들어서 달력이라는 거를 누가 1월 1일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 생각 별로 잘 안 해보죠? 근데 사실 역사는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걸 다 따져봐요. 그래서 하나라 달력을 하력이라 그러고 이걸 농사의 절기에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농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은력, 은나라 달력을 갖다가 은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주력을 또 쓰는데 다 이게 한 달씩 틀려요. 정월이 한 달씩 늦죠. 그런데 중국의 삼국지 후한서에서 우리 선조들의 국가인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부여를 설명할 때 은나라 정월에 국가제사를 지낸다고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은나라의 정통성을, 동이족 은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중국사라는 것은 전부 다 동이족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 은, 주를 거치는데 이 주나라 사람들이 이 주나라 서류에 보면 서이로 나와요. 서이. 그런데 이 주나라 사람들이 중원을 장악하고 나서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천하지중이라는 가운데 중이라는 사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나라의 수도가 지금 낙양이죠. 중원의 각 왕조들이 수도로 가장 많이 삼은 곳이 장안, 곧 서안과 낙양이에요. 그런데 주나라 수도인 낙양이 어떻게 되냐면 황하가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아래로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 낙양과 황하할 때 하자를 따가지고 요 일대를 갖다가 하락지구라고 합니다. 황하가 낙양 북쪽을 지나는데 요 일대를 갖다 하락지구라고 하는데 별로 큰 지역이 아니에요. 요 지역을 갖다가 천하지중이다,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해가지고 천하지중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중국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중국이 별로 큰 개념이 아니었다가 차차차차 커져가지고 지금 거대한 중국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이이기 때문에
중원의 역사는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오랑캐의 역사죠. 역사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 동이족들이 이 주나라로 편입돼 가지고 한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 주나라 시대 때도 중국의 문헌을 보면은 동이족 국가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엄국, 박고국, 내국, 귀국, 서국, 전유국, 담국, 거국, 뭐 비국, 우국 등이 전부 다 동이족 국가인데요. 특히 춘추 전국시대에 이 중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산국. 저희가 요번에 이 중산국 유적 답사를 갖다가 엄청 놀랐습니다. 이 중산국은 전국시대까지 남아있던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전국 칠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중산국을 넣어가지고 전국 팔웅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중산국이 바로 전국시대까지 남아있던 동이족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동이족의 역사는 잃어버린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중원 곳곳에, 특히 산동반도 곳곳에, 또 산서성 곳곳에 동이족의 역사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동이족이 원래 살던 곳이라고 말하는 발해연안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본토 곳곳에 동이족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바로 이 동이족의 역사를 중원, 동이족의 역사도 풍부하게 실은 그런 이제 최초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연구 안 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중국에서는 지우고 싶어하는 역사인데 연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폭넓게 함으로써 신석기인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석기인 중에서도 이 동이족의 역사. 이게 이 동이족들이 나중에 신석기에서 그 다음에 돌과 금속을 함께 사용하는 금속 병용기를 거쳐가지고 청동기 시대와 칠기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 장구한 시간 동안에 그 중원과 요하 그리고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이 동이족 선조들의 역사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담아가지고 동이족의 역사를 대폭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다 우리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동이족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보자. 그래서 우리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좀 공부 열기가 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홍산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